범위 추가된 거를 알게 됐네요. 101페이지 건우도 문화유산까지 추가로 들으세요. 100 갑니다. 사실적 읽기 방법 고려해서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봐라. 해제 부분부터 들어가 볼까? 이 글은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다라고 하면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기회와 위협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제시된 부분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부정적 전망 가운데 하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논쟁을 다루고 있는 글의 서두 부분인데요. 전문가들이 상반된 견해가 제시가 되거든요. 전문가들의 생각은 상반되다. 이런 견해를 제시하고 말의 사례를 들어서 논점을 분명히 한 바실리 레온티에프의 견해를 인용을 합니다.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기술이 일가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기술이라는 측면에서의 일가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 1810년대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를 했어. 일자리 줄어든다고. 방직기 도입에다가 밑줄. 방직기는 산업혁명의 발화기의 기계로, 발화기 이런 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싹이 튼다라는 비롯되는 시기입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도입 반대.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는 파문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막 변호사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지금 AI가 다 해주니까, 챗GPT가 다 해준다고.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요, 프로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크스에다가 동그라미, 프로레타리아의 자동화에다가 밑줄, 자본주의의 필연이다. 1930년 전기와 내연기관이 도입되고 난 뒤에 케인스는 사람이 일어나왔으니까 케인스에다가 동그라미,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의 실업을 만영시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1964년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미국의 과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에게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지.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낙오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많아. 그래서 과거 마르크스, 케인스 등이 신기술이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밑쪽에 자, 노동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쌤은 좀 이 측면인데. 이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거야. 미국의 국립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드는데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합니다. 맞아. 새로운 일자리 분명히 창출돼. 고정된 노동의 총량이란 없다.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게 하리라고 하는 생각은 오류. 나는 이 견해가 맞는 것 같은데. 1983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에프가 기발하게도 사람과 말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람과 말을 비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논의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의 뒷받침 의견이지.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전신이 조랑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서비스를 대신하고 철도가 역마차를 대체할 때에도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끝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과 노새는 농장에서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도시의 중심부에서도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요긴하게 쓰였죠. 그러나 뭐가 나타나버렸지? 내연기관. 이 내연기관의 도입과 확산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이 돼버렸어. 엔진이 생긴 거야.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시골에서는 트랙터에 사용이 되면서 말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밑줄에 자, 말은 무용지물에다가 밑줄. 기술이 말의 노동가치를 대체해버렸네.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88%가 감소를 했대. 그러면 이런 비슷한 변화가 인간 노동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노동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야? 자율주행 차량, 슈퍼컴퓨터. 궁극적으로 인간을 경제에서 몰아낼 기술 진보 물결의 전조 아니겠어? 레온티에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말의 역할이 처음에 감소를 하다가 나중에 사라질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를 할 것입니다. 레온티에프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인간에게도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핵심인 거야. 이제 인간은 말이 아니잖아. 관리해야지. 챗GPT
레온티에프는 인간과 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밑줄 그자. 인간과 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에다가 밑줄 레온티에프의 의견을 반박하지. 너 중요한 점 간과했어. 이러한 차이점은 뭐다? 말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 인간이 계속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계속 경제 주체들이야.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훨씬 줄게 되더라도 놀면 되지 그러면. 인간은 이제 꼭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거야. 말과는 달리 인간은 뭐다? 밑줄 그자.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인간이다. 자, 우리 100페이지에서 살필 거 뭐냐라고 하니 해제만 보면 될 것 같고 101페이지의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좀 풀어보시고 밑에 학습활동 갑니다. 1번. 다음 질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찾아서 논거 정리해볼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키냐라는 거에 대해서 감소시켜.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한다. 내연기관의 도입으로 말의 역할이 감소를 하다가 사라졌듯이 인간에게도 분명히 인간의 일자리 감소시킨다. 하지만 상반된 견해로 감소시키지 않는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일의 양이 무한하게 증가를 할 것이다. 인간의 고용은 감소하지 않는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인간은 말과 달리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면 2번으로 와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말과 다르겠습니까? 다를 것이죠. 같겠습니까? 인간에게 가능한 수많은 기술이 있고요. 윤리적으로 그 기술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난 후에 기술 개발에 이루어졌지. 인간 복제 기술도 예시다. 인간에게는 윤리적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올바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로 인한 인간의 소외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기술을 개발시킬 수가 있더라. 소단원 정리는 커피 이야기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추론적 읽기의 개념 자체가 중요해서 쌤이 살펴봤거든요. 추론적 읽기는 반드시 뭘 해야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사실적 읽기를 해야지 추론적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하시고요. 생략된 내용을 추론을 하세요. 그리고 107페이지 마틴 루서 킹의 연설문 읽어보시고요. 이 단원의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을 읽으면서 아이보리색 박스를 좀 읽어볼까?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등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글을 추론하면서 읽는 능력을 길러보자. 담화 표지 같은 거 잘 살펴보라는 거지. 이 지문한 거 맞지? 나 좀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상호야 했니? 필기되어 있니? 107페이지 나 했던 거 기억나는데 아닌가요 여러분? 모르겠네. 108페이지 가겠습니다.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갈래는 수필, 성격은 체험적, 사색적, 교훈적. 그래서 주제는 우리 문화유산 전승의 가치의 중요성. 특징은 글쓴이의 인생관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 맞아. 윤구병 선생님의 인생관을 추론을 해라. 밑줄에다 글쓴이의 인생관 추론에다가 밑줄. 그런 경험과 생각들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야. 수필이거든. 그래서 농촌에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 밑줄 끌게. 자신이 겪었던 경험에다가 밑줄. 생각의 변화에다가 밑줄. 그걸 이제 쫓아가는 거야. 쉽게 제시가 되어 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그와 상반되는 대상 잘 체크해야죠. 상반되는 대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교서술하고 있습니다. 비교서술에다가 밑줄 계속 이어갑니다. 본문으로 가죠. 첫 번 읽기 전에도 먼저 보고 갈까? 글쓴이가 제목에서 문화유산의 암과 힘의 뿌리라고 한 의도가 뭘까?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아는 것의 뿌리가 되고 힘의 뿌리가 된다는 거지.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 아닌 것과 견주어지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사파의 감나무와 장독대는 어느 점에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사람들의 그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대. 삶의 흔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삶의 흔적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대. 삶의 흔적에다가 밑줄. 집을 지을 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죠. 무엇을 할 줄 안다라는 거의 말은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매 축적이다. 밑줄기자.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매 축적에다가 밑줄.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이 된다. 힘이 축적에다가 밑줄.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거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유산 중에서 뭐가 관심이 생긴다? 의식주. 의식주에다가 동그라미.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도 가고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도 내 삶에 더 큰 힘을 주고 대학 교수직, 자기 경험입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나는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이 없었어.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였어.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지.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미안, 아름다운 눈,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런 정신적 측면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거야. 절박한 생존에다가 밑줄.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어. 조그만한 하단에는 꽃도 있고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뜰이기는 해.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상록수가 한 그루도 없대.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네. 왜 쓸쓸해 보이잖아요. 겨울에는 다 떨어져 나가니까. 상록수가 없으면.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고는 해. 밑줄기자. 초라한 겉모습에다가 밑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뜰이거든. 실용적인 뜰이거든.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닙니다. 신미안을 높여주는 정원은 조선식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의 뜰이 조선식이야. 시골집들 밑줄 조선식 정원에다가 밑줄.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거 작은 것을 합해서 7그루고 다 먹을 수 있잖아. 감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다 먹을 수 있잖아. 석류나무, 보리수나무 다 과실이 열리잖아. 잠시 넘기지 말고 읽으며 생각하기. 글쓴이가 자신을 농사일에 젖먹이나 다름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뭐 대학 교수직 버리고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밑줄 끄자. 농사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음에다가 밑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또 화단에는 말이야.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드네. 다른 과일이나 나무들은 한 그룹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은지. 밑줄 끄자. 왜 감나무만 유난히에다가 밑줄. 감이 참 실용적이에요. 오래 두고 먹어서 훌륭한 요깃거리, 꽃감을 만들 수 있잖아.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겠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거든. 그리고 많이 먹어봤자 배를 불려주지도 못해.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서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복에도 훌륭한 요깃거리가 돼. 당 충전까지. 꽃만 해도 그렇지. 모란이나 작약에 뿌리는 좋은 한약재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가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골에 뜰 조선식의 정원은 어떻다? 생산의 문화가 되는 거야. 생산의 문화에다가 별표 3개, 소비의 문화에다가 별표 3, 비교하는 문제 나옵니다. 생산의 문화에다가 플러스, 소비의 문화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차이점이지. 읽으며 생각하기 갑니다. 도시의 정원과 조선식 정원은 어떻게 다르다? 도시의 정원은 소비, 즐기기만 하는 것이라면 상록수의 아름다움으로 신미함만 즐겁게 느끼게 된다면 조선식 정원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도시의 정원이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들로 잘 꾸며진 정원이다. 밑줄 끄자. 잘 꾸며진 정원에다가 밑줄. 눈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조선식 정원은요. 글쓴이가 생활하는 농가죠. 밑줄 끄자. 생활하는 농가에다가 밑줄. 감나무에 살구나무, 모란과 작약 등 실생활의 쓰임이 유용하더라. 밑줄 끄자. 실생활의 쓰임이 유용에다가 밑줄.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갈까?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알매 축적. 할 줄 안다는 것은 할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야. 할 능력에다가 밑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야. 삶의 흔적에다가 밑줄. 그래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이게 핵심이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이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이가 남긴 집,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가 남긴 그림,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가 남긴 그릇. 농가의 정원과 도시의 정원을 비교해 볼래? 농가의 정원은 다양한 나무들이 있지. 얘네들의 특징 밑줄 끄자. 실생활의 유용에다가 밑줄. 도시의 정원들 좀 봐봐. 얘네들은 그냥 즐기는 대상이야.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는 있잖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생존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어.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자
천연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의 어른들,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은 뭐다? 우리 집의 과일나무, 그리고 염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르신.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하고 있어. 처음에는 풋감을 찧어서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서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험의 범위가 넓혀졌지. 참나무 껍질, 박나무 껍질, 황토,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서 잎꽃과 쪽의 씨앗을 구해서 밭에 뿌려왔어. 처음 출발은 염료산업이 공해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천연의 물감을 구해왔는데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어.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야. 하기에 따라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천연 염색에 빠지셨구만.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천연 물감 재료래.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드는 담비 소리보다도 더 반갑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지. 밑줄 그자. 암과 힘의 원천을 뿌리라고 얘기했잖아.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이렇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밑줄 그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에다가 밑줄 그렇게 전승되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에다가 밑줄 암과 힘의 원천 문화유산. 지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이 작은 것 다 합쳐서 600개가 넘는데 대단하네. 잔독대에 옛 항아리들을 모으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해. 지난 197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에 남기고 가는 게 큰 항아리야.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봐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장독대에 두고 버리는 거지.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는 일이 많아. 이걸 좀 수습해서 자기가 모으고 모았나 봅니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애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서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서 이 숨쉬는 항아리에다가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서 익히면 어려운 살림의 보탬도 된단 말이야. 살림살이의 보탬이 되는 게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로 모은 것인데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서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인가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우면 채울수록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거야.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서, 때로는 달빛 속에서,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에서 짙게 묻어나는 항아리가 각각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더라. 항아리 600개가 다 아름답더라 라는 인식의 변화죠. 중간 부분 가시죠. 문화유산의 예시, 농가의 뜰은 세간에 도움이 됩니다.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전해주는 삶의 지혜, 항아리도 다 문화유산이 되더라. 오른쪽 기퉁이 가봐봐.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 물감을 물들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웃들이 무심히 던지는 한마디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이 되더라. 천연 물감 재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색을 낼 수가 있다. 자연의 재료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서 양파 껍질도 색을 낼 수 있다. 인공염료, 염료산업이 공해산업인데다가 살갗에 닿는 인공염료는 발음이 안 되네. 인공의 염료는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천연 염료에 관심을 가진 거야. 생각하며 읽으며 생각하기. 글쓴이가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이유는 뭐야? 버려진 항아리가 너무 아까워서. 농촌을 떠난 이들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밑줄 긋고 갈까?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에다가 밑줄. 살림의 보태에다가 밑줄. 항아리를 통한 글쓴이의 인식 변화. 깨지기 쉽고 둘 곳도 마땅치 않다.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 살림의 보탬이 되는 아름다운 문화유산.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을 인정하라는 거야. 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죠. 넘어가서 마무리 좀 지어버릴까? 111.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빚어낸 만드는 문화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서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서 키워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생활의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의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감 암도 힘도 없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눈앞을 가리게 된대.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 의미 알아놓으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문화유산의 예시 들어주기, 한복, 김치 읽으시면 되겠고요. 글쓴이의 염려로 갑니다.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가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날의 삶을 꾸려갈 이 지혜가 힘을 잃을까봐 염려가 된다.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교과서 내용 확인으로 갑니다. 기르는 문화에서 자연이 주체, 생산과 전통, 만드는 문화에서 자본이 주체, 소비와 산업화 근대화,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문화유산을 상속받아서 밑줄 긋자, 만드는 문화를 지켜나가자. 학습활동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글쓴이가 농촌의 생활문화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뭘까? 농사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그래. 밑줄 긋자.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보니에다가 밑줄 할 줄 아는 게 모르니까 이 생존의 문제로 살아남을 길 밑에다가는 생존이라는 말 적으시고 농촌 사람들이 남긴 생활 문화에 관심을 간 거야. 생활 문화의 흔적에다가 밑줄 이 글의 첫 문단을 참고해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 뭐인 것 같아? 글쓴이는 문화유산이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자 밑줄이자 조상들의 삶의 흔적에다가 밑줄 삶의 흔적에다가 밑줄 삶의 흔적이 쌓인 문화유산은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암과 힘의 축적이다. 밑줄이자 암과 힘의 축적에다가 밑줄 글쓴이는 다음 대상들을 문화유산으로 바라봤는데 각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해봐라. 농가일들은 맞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 상록수 항구로 없으니까 하지만 밑줄 끄자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애다가 밑줄 나무와 꽃들이 많아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것을 생산할 수가 있더라. 마을 어른들 이웃들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은 암과 힘의 원천이야. 암과 힘의 원천에다가 밑줄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왔어. 항아리는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묻어나더라. 문화유산의 의미 크게 별표 하나 치시죠.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 지나간 삶의 흔적이 모인 것 여러 내용의 형식과 내용이 삶의 축적 힘의 축적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 자 그리고 113페이지 이어갑니다. 자 다음 본문의 일부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 봐봐.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살림에 연관에다가 밑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더 구체화시킨다면 의식주랑 관련된 게 관심을 끈대. 잘 살던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이 끌지만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 밑줄 그자 생활 문화의 흔적에다가 밑줄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젖먹이나 다름이 없어.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거든. 아는 게 없으니까 힘도 없습니다. 암과 뭐의 힘의 뿌리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취미활동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이다. 밑줄 그자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에다가 밑줄 전통 문화 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옛사람들이 남긴 생활 문화를 지키며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 추구에다가 밑줄 다음 문장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을 해봐봐.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조선식 정원 아니라고 봐야지. 여러분 조선식 정원은 뭐다고? 세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시골집의 뜰이야. 상록수로 꾸며놓은 아름답고 화려한 정원이 아니야. 비교적 초라하지만 밑줄 긋자 비교적 초라에다가 밑줄 시골집들이 전통문화유산의 조선식 정원이야. 조선식 정원에다가 밑줄 자 자본을 만드는 문화와 자연을 기르는 문화의 의미 자본을 만드는 문화는 역시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것 기르는 것은 우리의 문화유산 세간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잠시만, 활동 연구도 보고 마무리 지을 거야.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 추론 알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보다는 글쓴이랑 관련된 거야. 글쓴이를 읽는 거. 글쓴이는 여러 가지의 생각, 여러 가지의 구상을 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으로 구현하고자 하겠지. 그러므로 단순히 글쓴이가 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쓴 내용을 실마리를 삼아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라. 그러므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 알려진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파악하는 추론의 과정. 야, 이거 크게 별표 쳐서 꼭 기억해. 조선식 정언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실생활에 유용한 쓰임을 보이는 나무와 꽃들이라는 것. 특히 감나무. 추론하기에 114 학습활동 했습니까? 아직 안 했니? 하면 얘기해. 페이지 115 마무리 지어놓자. 글을 추론적으로 읽을 때의 태도.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어야죠. 문맥과 단어나 문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리고 디귿, 독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해야지. 글쓴이의 올바른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독자의 지식과 경험의 배경 지식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암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에서 글쓴이는 물질 중심적인 현대인들의 만드는 문화를 비판을 하고 기르는 문화를 지향을 하자. 그러면 학습활동 남은 거가 진도가 나가면 알려주시고 풀고 싶은 거 풀면서 10분 남았거든요.